2016년 7월 29일 돼지띠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16년 병오년을 맞이하셨는데 돼지띠는 원래부터 복이 많은 띠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 많고 재물 많은 띠이며 여유롭고 풍요로운 기운을 타고 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돼지띠 곁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2016년은 돼지띠에게 조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물의 동물인데 올해는 불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물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부분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재물을 지키고 불리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돼지는 해수라고 불립니다. 해수라는 것은 겨울의 물이라는 뜻이며 겨울의 물은 깊고 조용하며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물입니다. 강물처럼 빠르게 흐르는 물이 아니라 호수처럼 깊고 넓게 고여 있는 물이죠. 그래서 돼지띠 분들은 깊고 넓은 물처럼 풍요롭고 넉넉한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물이 모든 것을 품듯이 주변 사람들을 잘 품어주시는 분들이며 복이 많고 재물이 잘 모이는 것도 이 해수의 특성 때문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서 모이니까 재물도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거죠. 그런데 병오년 2026년은 강한 불의 해입니다. 불의 기운이 아주 왕성한 해이며 특히 여름불처럼 뜨겁고 강한 기운이 한 해 내내 이어집니다. 물인 돼지띠와 불인 2016년이 만나면 사주학에서는 수화불룡, 쇠오불룡이라고 합니다. 물과 물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물이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증발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라도 강한 불 앞에서는 조금씩 줄어들며 돼지띠의 재물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해입니다. 벌어도 모이지 않고 어디론가 증발하듯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주학에서는 오행의 순환 원리를 활용합니다. 물과 불 사이에 나무를 두면 되는데 이것을 수생목생화라고 합니다. 수생목생화는 물이 나무를 키우고 나무가 불을 피운다는 뜻입니다. 물이 직접 불에 닿으면 증발하지만 물이 먼저 나무를 키우고 나무가 자라서 불에게 에너지를 주면 물이 직접 증발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중간에서 물과 불을 연결해 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물을 불에 직접 부으면 수증기와 함께 증발합니다. 하지만 물로 나무를 키우고 그 나무를 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가 천천히 타면서 오래도록 불을 유지시켜 줍니다. 물의 에너지가 나무를 통해서 불로 전달되니 물이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고 천천히 순환하는 겁니다. 2016년 돼지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인 물의 기운이 불을 만나 증발하지 않도록 나무의 기운을 중간에 두어서 재물이 증발하지 않고 순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재물이 순환하면 나가도 다시 들어오고 쓰이면서도 불어나는 좋은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016년 돼지띠에게는 나무의 기운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무의 기운을 옷과 물건으로 만들어서 몸에 지니면 재물이 증발하지 않고 잘 순환하며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고 나중에 피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먼저 알고 계시면 실천하기가 더 쉬우니까요. 2016년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색깔은 초록색과 연두색입니다. 왜 초록색일까요? 사주학 오행에서 초록색과 연두색은 나무의 색깔이며 수생목생화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나무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나무는 봄을 상징하고 봄은 만물이 자라나는 계절이니 재물도 자라나게 만드는 색깔입니다. 초록색, 옷을 입으면 돼지띠의 물운이 나무로 흘러가고 나무가 자라서 불에게 에너지를 주니 물이 직접 증발하지 않습니다. 물 에너지가 나무로 전환되고 나무 에너지가 불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진한 초록색도 좋고 밝은
연두색도 좋으며 풀색이나 이파리색도 모두 좋습니다. 초록색 상의, 초록색 치마, 초록색 바지를 입으시면 재물이 순환하면서 모이게 되며, 특히 밝은 연두색은 봄의 새싹처럼 신선한 기운을 주어서 재물에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소재는 가볍고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돼지띠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좋으므로 무겁고 뻣뻣한 옷보다는 가볍게 흐르는 옷이 잘 맞습니다. 면이나 마처럼 자연스러운 소재가 좋으며, 여름에는 얇은 마로 된 옷을 입으시고 겨울에는 부드러운 울을 입으세요. 흐르는 듯한 디자인도 좋은데 치마가 살랑살랑 흔들리거나 바지가 여유롭게 떨어지는 것이 돼지띠의 물, 기운과 잘 맞습니다. 몸에 딱 달라붙는 옷보다는 여유 있게 떨어지는 옷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자주 드세요. 돼지띠는 물의 동물이니까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차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물을 마시면 몸속 물의 기운이 더 차갑고 강해져서 불과 부딪히게 되는데, 따뜻한 차를 마시면 물의 기운이 부드럽게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사주학에서 보면 차가운 물은 음의 물이고 따뜻한 차는 양의 물입니다. 음의 물은 불을 만나면 바로 대립하지만 양의 물은 불과 조화를 이룹니다. 따뜻한 차는 물과 불 사이의 온도를 가지고 있어서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닌 중간 상태로 두 기운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녹차가 가장 좋은데, 녹차는 나무의 기운을 가진 차입니다. 녹차를 마시면 수생목으로 물이 나무를 키우는 효과가 있으며 재물도 따라서 자라나게 됩니다. 차의 초록색 자체가 나무 기운이고 따뜻함이 물과 불을 조화시켜 준이 일석이조입니다. 보리차도 좋고 옥수수염차도 좋으며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낮에도 틈틈이 따뜻한 차를 드세요. 차가운 음료수는 가능하면 피하시고 물을 드실 때도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옷과 차로 만드는 나무의 기운이었습니다. 근데 옷과 차 외에도 몸에 지니는 물건으로 더 강한 나무의 기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띠가 옷을 입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색깔과 소재를 골라도 이것들을 피하지 않으면 재물이 빠져나가니 꼭 기억하시고 조심하세요. 첫째로 검은색 옷을 온통 입지 마세요. 검은색은 물의 색깔이라서 보통은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돼지띠에게는 2026년에 좋지 않습니다. 사주학에서 돼지띠는 이미 해수라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검은색 옷까지 입으면 물의 기운이 너무 많아져서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쳐서 흘러가 버립니다. 강물이 넘치면은 둑이 무너지듯이 재물도 넘쳐서 손에 잡히지 않고 흘러가 버립니다. 특히 2026년은 불의 해라서 물이 증발하기 쉬운데 물이 너무 많으면 증발할 때 한꺼번에 많이 증발해서 재물이 크게 빠져나갑니다. 검은색 옷 한두 벌은 괜찮지만 온통 검은색으로만 입는 것은 피하시고 초록색이나 밝은 색과 섞어서 입으세요. 위는 초록색, 아래는 검은색, 이런 식으로 섞으시면 좋습니다. 둘째로 무겁고 뻣뻣한 소재의 옷을 피하세요. 돼지띠는 물의 기운을 가진 동물이며 물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본성입니다. 무겁고 뻣뻣한 옷을 입으면 물의 흐름이 막혀서 기운이 정체되고 기운이 정체되면 재물도 정체됩니다. 사주학에서 정체된 물은 썩은 물이라고 하며 썩은 물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로 흐르면서 자라나야 하는데 무거운 옷이 흐름을 막으면 재물이 자라지 못하고 줄어들기만 합니다. 두꺼운 가죽옷, 뻣뻣한 옷, 무거운 코트 같은 것들은 피하시고 가볍게 흐르는 소재를 선택하세요. 겨울에도 무거운 옷 한 벌보다는 가벼운 옷 여러 벌을 겹쳐 입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셋째로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지 마세요. 물은 여유롭게 퍼지면서 흐르는 성질이 있는데 딱 붙는 옷은 이 여유를 막아버립니다. 사주학에서 돼지띠가 딱 붙는 옷을 입으면 숨이 막히듯이 기운이 막혀서 재물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집니다. 재물은 여유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데 딱 붙는 옷을 입으면 여유가 없어. 보여서 재물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또한 딱 붙는 옷은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해서 돼지띠의 본래 복스러운 기운이 줄어듭니다. 스키니 바지, 몸에 딱 맞는 상의 타이트한 원피스 같은 것들은 피하시고 여유 있게 떨어지는 옷을 입으세요. 바지도 약간 넉넉한 것을 선택하시고 치마도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로 붉은색 액세서리를 많이 하지 마세요. 2026년은 불의 해라서 이미 붉은 기운이 강한데 붉은색 액세서리까지 많이 하면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집니다. 사주학에서 수화불룡이라 하듯이 물과 불이 만나면 물이 증발하는데 붉은색이 많으면 증발이 더 빨리 일어납니다. 작은 붉은 액세서리 하나 정도는 괜찮지만 붉은 목걸이에 붉은 귀걸이, 붉은 반지까지 하시면 온몸이 불의 기운으로 둘러싸여서 돼지띠의 물 기운이 모두 증발해버립니다. 재물도 함께 증발해서 손에 남지 않게 됩니다. 붉은 계열의 액세서리는 가능하면 피하시고 초록색 옥이나 나무로 만든 액세서리를 하세요. 진주도 좋고 은으로 만든 액세서리도 좋습니다. 다섯째로 목을 꽉 조이는 옷을 입지 마세요. 돼지띠는 목 부분이 여유로워야 기운이 잘 흐르는데 목을 꽉 조이면 기운의 통로가 막혀 버립니다. 사주학에서 목은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이며 목이 막히면 좋은 기운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쁜 기운도 나가지 못합니다. 터틀넥처럼 목을 완전히 감싸는 옷, 목을 꽉 조이는 스카프, 높은 컬러의 옷 같은 것들은 피하세요. 목 부분이 편안하게. 열린 옷이 좋으며 둥근 목이나 V넥이 돼지띠에게 잘 맞습니다. 목이 편해야 숨도 편하고 숨이 편해야 기운이 잘 흐르며 기운이 잘 흐르면 재물도 잘 흐르게 됩니다. 스카프를 두르시더라도 느슨하게 두르시고 목에 여유를 주세요. 그 외에도 돼지띠가 2026년 생활하시면서 조심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음식 조절입니다. 돼지는 먹는 것을 좋아하는 동물이며 돼지띠 분들도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먹는 즐거움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2016년에는 조금 절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주학에서 돼지띠가 많이 먹으면 물의 기운이 탁해진다고 합니다. 맑은 물이 좋은데 너무 많이 먹으면 물이 흐려져서 재물도 흐려집니다. 맛있게 드시되 배부르기 전에 멈추시고 과식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또한 베푸는 것도 조절하셔야 합니다. 돼지띠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성격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잘 베푸시는 분들입니다. 베푸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 사람에게 조금씩 베풀면 정작 자기 재물은 모이지 않습니다. 사주학에서 돼지띠의 복은 먼저 자기가 채워야 주변에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베푸실 거면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도와주시고 여러 사람에게 흩어져서 쓰지 마세요. 이제 가방에 넣어야 할 물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방에는 초록색 지갑을 넣어두세요. 초록색은 나무의 색깔이라서 수생목의 기운을 만들어주며 재물이 순환하게 도와줍니다. 연두색 지갑도 좋고 밝은 초록색도 좋습니다. 지갑은 깔끔하게 정리하시되 돈의 방향을 맞춰서 넣고 필요 없는 영수증은 버리세요. 카드도 필요한 것만 넣고 지갑을 가볍게 유지하세요. 무거운 지갑은 재물의 흐름을 막으니까 가볍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 티백을 몇 개 놓고 다니세요. 밖에서 물을 마실 일이 있을 때 뜨거운 물에 티백을 넣어서 따뜻한 차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녹차 티백이 가장 좋고 보리차 티백도 좋습니다.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대신 따뜻한 차를 드시면 몸도 좋고 재물운도 좋아집니다. 호환석 팔찌는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것보다 손목에 차고 다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왼손목에 차시고 매일 차고 다니시되 잠잘 때만 벗으세요. 장신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걸이는 중간 길이가 좋으며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초록색 옥 펜던트나 나무로 만든 펜던트가 좋고 동그란 모양이 좋습니다. 귀걸이는 작은 것이 좋은데 돼지띠는 화려하지 않게 단정한 것이 잘 어울립니다. 작은 진주 귀걸이나 작은 옥 귀걸이를 하세요. 반지는 엄지손가락에 끼는 게 좋습니다. 사주학에서 돼지띠에게는 엄지가 복의 손가락이며 엄지에 은반지나 옥반지를 끼시면 복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호환석 팔찌입니다. 왼손목에 차시고 일하실 때나 돈을 만질 때 팔찌를 보세요. 호환석의 무늬를 보면서 재물이 순환한다고 생각하시면 실제로 재물이 잘 순환하고 모이게 됩니다. 돼지띠 여러분, 2016년은 물과 불이 만나는 해이지만 나무의 기운을 활용하며 문제 없습니다. 초록색과 연두색을 입으시고 가볍고 부드러운 옷을 입으세요.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고 호환석, 팔찌를 왼손목에 차세요. 검은색을 너무 많이 입지 마시고 과식하지 마시며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차가운 음료를 피하시고 베풀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초록색 지갑에 정리된 돈을 넣고 따뜻한 차와 티백을 가지고 다니세요. 여유롭고 풍요로운 돼지띠의 본래 모습을 잃지 마시되 2026년에는 조금만 조심하시면 재물이 잘 모이고 복도 더 커질 것입니다. 돼지띠,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재물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하던 일을 멈추시고 부엌으로 가서 쌀독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쌀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바닥이 보입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쌀을 들여다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께서 당신의 손을 이끌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형편이 나아진다고.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기운의 흐름을 살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절반만 맞는 진실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이래도 집안에 기운이 막혀 있다면 벌어들이는 돈은 모래 위에 쌓은 합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문제는 당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집안 바로 그 쌀독에 있습니다. 쌀독은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양식이 머무는 곳이다. 양식이 편하니 머무는 집에 재물이 따라온다. 쌀은 가문의 양식이 깃드는 자리이며 조상님의 보살핌이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방치해왔습니다. 쌀이 바닥을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었고 아무 정성 없이 마트에서 사온 쌀을 무심코 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쌀독 안에 기운은 조금씩 새어나갔습니다. 독의 뿌리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왜 이렇게 살기 힘든지, 왜 돈이 손에 쥐어지지 않는지 혼자 속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새벽 3시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이자 걱정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취직이 안 돼요. 혹은 사업이 기울어 눈물을 삼키신 적 있으십니까? 그 고통이 단순히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여온 기운의 막힘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가난은 팔자가 아닙니다. 가난은 흐름이 막힌 결과입니다. 그리고 막힌 흐름은 반드시 뚫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것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한 장에만 원짜리 지폐면 됩니다. 그 한 장을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쌀독 깊은 곳에 세워놓는 순간부터
당신 집안의 기운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00일 동안 매일 아침 쌀독 앞에 서서 조상님께 짧은 감사의 마음을 올리십시오. 그 100일이 지났을 때 비어있던 통장에 돈이 쌓이고 막혔던 길이 열리며 오랫동안 무겁게 짓눌렸던 가슴이 비로소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더 쫓을수록 돈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집안의 기운을 바로잡는 순간 돈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전에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경상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에 논밭으로 나갔습니다. 손이 터지고 등이 굳도록 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가리켜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어디선가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보증을 잘못 썼고 큰아들의 사업이 기울었고 작은 딸은 아파서 병원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사는 걸까?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어느새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쌀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쌀독 바닥에는 오래된 쌀 몇 톨이 먼지와 함께 뒹굴고 있었습니다. 쌀독은 눅눅하고 어두웠으며 아무런 기운도 머물지 않는 공허한 그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쌀독이 바닥을 드러낸 날이 많으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쁘다 보면 쌀이 다 떨어진 줄도 모르고 며칠씩 그냥 놔뒀지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풍수의 이치에서 쌀독은 단순히 양식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쌀은 가문의 생기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조상님의 보살핌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바로 그 집의 양식 창고, 즉 쌀독입니다. 쌀이 자주 비면 집안의 생기가 빠져나간다. 기운이 빠져나가. 자리에는 반드시 음기가 들어옵니다. 음기가 쌓이면 돈이 나가고 사람이 아프고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기며 하는 일마다 막힙니다. 그것이 그녀의 집에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복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고통은 하늘이 내리는 벌이 아니다. 고통은 우리가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것들이 보내는 신호다. 그녀의 고통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방치된 쌀독, 방치된 기운이 보내온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날 그녀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10,000원짜리 새 지폐 한 장을 구해오라고. 그리고 100일 동안 매일 아침 쌀독 앞에 서서 딱 한마디만 속으로 말하라고. 조상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 주십시오. 그로부터 6달 뒤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작은 아들의 취업이 되었고 남편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으며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땅이 뜻밖의 팔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넘어 울었습니다. 저도 말없이 그 울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쌀독의 힘입니다. 이것이 정성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진리의 힘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쌀독입니까? 왜 지갑도 아니고 금고도 아니고 통장도 아니고 쌀독입니까?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이 질문의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긴 침묵 속에서 그 답이 왔습니다. 쌀독은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라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사람의 몸을 살리듯 쌀독은 집 전체의 기운을 살리는 근원입니다. 동양의 풍수 철학에서 쌀은 오행, 중토에 속합니다. 토는 만물을 품고 기르는 기운입니다. 흙이 씨앗을 품어 싹을 키우듯 쌀독의 기운은 그 집에 사는 가족의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자손의 앞날을 품어 키웁니다. 오행의 이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토는 금을 낳습니다. 금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즉 토의 기운이 왕성하며 금의 기운도 함께 강해집니다. 집안에 토기운이 가장 강하게 응축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양식이 머무는 자리, 쌀독입니다. 쌀독의 기운이 충만하면 집안의 재물, 기운도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반대로 쌀독이 비어있거나 방치되면 토의 기운이 무너지고 토가 무너지면 금도 따라 무너집니다. 돈이 나가고 재물이 흩어지며 아무리 벌어도 쌓이지 않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동양 철학이 검증해온 기운의 법칙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밖에서 찾는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사업, 더 유리한 투자를 찾아 헤맨다. 그러나 진정한 재물의 뿌리는 집안에 있다. 집안의 기운이 바로 서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긁어 모아도 결국 새어나간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살피며 목격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집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기운이 바로 선 집이 결국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쌀독의 기운은 왜 조상님과 연결됩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햇살이 나오면 가장 먼저 조상님께 올렸습니다. 제사상에 흰 쌀밥을 올리는 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문의 양식이 당신들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조상님은 그 감사를 받고 후손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쌀독은 바로 그 연결의 통로였습니다. 쌀독이 충만하고 정성스럽게 관리될 때 조상님은 그 집이 살아있음을 느끼시고 보살핌을 내려주십니다. 반대로 쌀이 비고 방치될 때 조상님은 그 집의 기운이 꺼져가고 있다고 느끼십니다. 보살핌의 손길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음기가 채웁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무는 뿌리가 두터워야 열매를 맺는다. 뿌리가 깊다는 것은 조상의 음덕이 두터워진다는 뜻이다. 그 음덕은 정성으로 쌓이고 감사로 깃든다. 쌀독에 10,000원을 넣는 행위는 단순히 돈을 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께 드리는 정성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그 씨앗이 100일 동안 매일의 감사 기도로 물을 받고 천지의 기운으로 자라나 마침내 재물의 열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뿌리가 살아야 열매가 맺힙니다. 쌀독이 살아야 통장이 채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스스로를 원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어떻게 흐르는지, 쌀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상님의 보살핌이 어떤 통로로 내려오는지 이제 알았으니 이제부터 바꾸면 됩니다. 아는 순간부터 운명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순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 다만 사람들이 단순한 것을 믿지 못할 뿐이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끝까지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바로 실천에 옮기십시오.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것은
10,000원짜리 새 지폐 한 장입니다. 반드시 새 지폐여야 합니다. 구겨지거나 낡은 지폐, 손때가 많이 탄 지폐는 이미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며 온갖 기운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쌀독에 심으려는 것은 새로운 기운의 씨앗입니다. 씨앗은 깨끗해야 합니다. 은행에 가셔서 새 지폐로 바꿔오십시오.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성의 시작입니다. 정성은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그 지폐를 신문지나 한지로 정성껏 감싸십시오. 흰색은 청결과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한지는 우리 선조들이 중요한 문서와 기도문을 적을 때 사용하던 종이입니다. 한지로 감싸는 것은 이 지폐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조상님께 올리는 정성의 예물임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종이로 감쌀 때는 반듯하고 깔끔하게 접으십시오. 구겨지거나 삐뚤어지지 않게 마치 소중한 편지를 봉투에 넣듯이 정성스럽게 감싸십시오. 세 번째로 쌀독의 가장 깊은 곳, 정중앙에 그 지폐를 세워서 넣으십시오. 눕혀서 넣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세워서 똑바로 서 있도록 넣으십시오. 풍수의 이치에서 곱게 선 것은 생기가 위로 뻗어나가는 형상입니다. 지폐가 쌀독 안에서 곱게 서 있을 때 그 기운은 위로 올라가 집안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넣은 뒤에는 그 위에 쌀을 충분히 부어 지폐가 완전히 쌀 속에 묻히도록 하십시오. 지폐는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기운을 바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의 씨앗이 자라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부터 100일 동안 매일 아침 쌀독 앞에 서십시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으신 뒤에 딱 3번만 속으로 말씀하십시오. 조상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이 집에 복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1000번의 빈말보다 강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도 속에 담긴 마음의 깊이가 하늘에 닿는다. 그렇다면 왜 하필 100일입니까? 이것을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0일은 천지의 기온이 한 번의 순환을 완성하는 주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을 기념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생명이 이 세상의 기운과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는데 100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쌀독에 심은 정성의 씨앗이 조상님의 기운과 만나 재물의 기운으로 응축되는데도 100일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쌀독 앞에 서서 감사의 마음을 올릴 때마다 그 마음은 기운이 되어 쌀 속에 쌓입니다. 하루하루 그 기운이 두터워지고 100일이 되는 날 그 기운은 마침내 조상님께 닿습니다. 그리고 조상님은 응답하십니다. 100일 동안 지켜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매일 쌀독을 확인하십시오. 쌀이 줄어들면 반드시 채워 넣으십시오. 쌀이 넉넉하게 차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풍요의 기운을 집안에 붙잡아두는 행위입니다. 쌀독을 채우는 것은 단순히 양식을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집은 언제나 풍요롭습니다 라고 우주에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우주는 그 선언을 듣고 그 선언에 맞는 현실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저녁 은행에 가십시오. 3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바꾸고 오십시오. 신문지나 한지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쌀독 앞에 서십시오.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 가문의 100년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들어두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잘못된 방식으로 돌보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아니, 싹이 트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가 있다.
법도를 모르고 행하는 정성은 때로 역효과를 낳는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금기는 이 의식에서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첫 번째 금기입니다. 100일 동안 절대로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쌀독이 완전히 비는 순간 그 안에서 자라고 있던 기운의 흐름이 한순간에 끊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공들여 희운 불씨가 물 한 방울에 꺼지듯이 쌀독의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100일간 쌓은 정성이 무너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운이 끊어진 빈 쌀독에는 음기가 빠르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음기가 들어온 쌀독은 재물을 끌어오는 그릇이 아니라 재물을 밀어내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므로 100일 동안에는 쌀이 줄어드는 것을 매일 살피시고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전에 반드시 채워 넣으십시오. 쌀을 채우는 것이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날이 오더라도 그 번거로움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당신의 정성이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복이 내립니다. 두 번째 금기입니다. 100일이 끝나기 전에 쌀독 안에 10,000원짜리 지폐를 절대로 꺼내 쓰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지갑이 비었을 때 잠깐 쌀독 안에 지폐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이것 한 번만 꺼내 쓰고 나중에 다시 넣으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 10,000원은 이미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께 올린 정성의 매개체입니다. 그것을 꺼내 쓰는 순간 조상님과의 약속이 깨집니다. 기운의 통로가 닫힙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리 다시 지폐를 넣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100일의 공탑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쌀독 안의 지폐만큼은 100일이 지날 때까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지폐는 돈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세 번째 금기입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쌀독 앞에 서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금기입니다. 분노한 마음으로 쌀독을 열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쌀독 앞에 서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마음. 이게 정말 효과가 있겠냐면 비웃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올리지 마십시오. 기운은 마음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분노와 원망과 의심의 마음은 그 자체로 강한 음입니다. 그 음기가 쌀독 안에 머물면 쌀독은 복의 그릇이 아니라 복의 그릇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리 깨끗한 그릇도 더러워진다. 그릇을 탓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닦아라. 만약 매우 힘든 날, 마음이 어지럽고 화가 가득한 날이 있다면 그날은 쌀독 앞에 서기 전에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번들이시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평온한 마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감사의 마음 한 조각만 가지고 쌀독 앞에 서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금기를 지키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100일입니다. 겨우 100일입니다. 수십 년간 고생하며 살아온 당신이 100일 동안 쌀을 채우고 지폐를 지키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을 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당신은 이미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을 견뎌왔습니다. 이 100일은 당신이 지금껏 살아온 모든 고생에 대한 보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켜내십시오. 복은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그리고 준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쌀독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준비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쌀독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쌀독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치를 가장 명확하게 꿰뚫어 보신 분이 바로 성철 스님이셨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단 하나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운명은 당신이 머무는 공간과 당신이 품는 마음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 했습니다. 하늘이 운명을 정하지 않는다면 왜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별 노력 없이도 잘 됩니까? 저는 그 질문을 안고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태어나는 환경은 하늘이 정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밖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찾고 더 유리한 기회를 찾고 더 많은 돈을 벌 방법을 찾아 바깥을 헤맸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가 매일 잠들고 깨어나는 집안의 기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쌀독은 비어갔고 부엌은 어두워졌고 현관에는 오래된 신발들이 뒤엉켜 쌓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어수선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수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운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무너지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기운도 무너집니다. 사람의 기운이 무너지면 하는 일마다 막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연이 어긋나고 벌어들이는 돈마다 사라집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운의 법칙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천지불인 이만물 위추고 하늘과 땅은 인정이 없어 만물을 흙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이 말씀은 냉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늘은 특정한 누군가를 편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줍니다. 다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 즉 자신의 공간과 마음을 정돈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기운은 막힌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운은 열린 곳, 깨끗한 곳, 정성이 깃든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통로를 열어 하늘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쌀독에만. 원을 넣는 행위는 바로 그 통로를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많은 가정을 살펴왔습니다. 그 중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늘 풍요로운 기운이 감도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부엌이 깨끗했습니다. 쌀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어른, 대부분 어머니나 할머니가 매일 아침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불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그 집에는 돈이 모였습니다. 자식들이 잘 됐습니다. 크게 아픈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정성의 공간을 바꾸고 공간이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 부유해 보이지만 집안에 들어서면 왠지 모르게 무겁고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럼 집은 어김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졌습니다. 사업이 기울거나 가족 사이에 큰 불화가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병환이 찾아왔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의 기운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라 이제는 귓가에 스쳐 지나가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수천 년의 진리가 압축된 말입니다. 하늘은 정성에 응답합니다. 조상님은 감사에 응답하십니다. 쌀독은 당신의 정성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장은 그 모든 응답이 쌓인 결과로 채워집니다.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매일 아침 쌀떡 앞에서는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처음 쌀떡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우리는 삶의 본질에 대해, 운명에 대해, 그리고 조상님의 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가 당신을 이끌어 이 자리에 오게 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이 바로 조상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난은 집안의 기운이 막힌 결과입니다. 쌀떡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가문의 복이 머무는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원짜리 새 지폐 한 장을 흰 종이에 싸서 쌀떡 깊은 곳에 세워놓고 100일 동안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으로 조상님께 기도를 올리십시오. 쌀떡을 절대 바닥나게 하지 마시고 지폐를 꺼내 쓰지 마시고 부정한 마음으로 쌀떡 앞에 서지 마십시오. 그 100일이 지났을 때 당신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며 확인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철스님께서 평생을 바쳐 가르치신 지혜의 정수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 주십시오. 단 과거형으로 적어 주십시오. 나는 2016년의 빚을 모두 갚았다. 우리 아이는 좋은 직장을 얻었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행복하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에 보내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의 선언을 듣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철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은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 이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분의 소원의 공감을 보내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바로 공덕을 심는 것입니다. 성철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곧 내 복의 씨앗이 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선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인연은 반드시 선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을 위에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담아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이 시원하게 뚫리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지새우던 날들이 끝나고 아침마다 감사함으로 눈을 뜨는 날들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생한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가족이 있다면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거움에 짓눌려 있는 분들이 그 무게에서 벗어나 가볍게 걸어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 저녁 쌀떡 앞에 서서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그 첫걸음이 당신의 새로운 운명을 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조상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두 손 모압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